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오늘은 레버리지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양의 복리와 음의 복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거를 갖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를 조금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상승장에서는 양의 복리가 적용이 돼서 이러한 3배 레버리지 상품이 굉장히 수익률이 높지만은 하락장에서는 음의 복리가 적용돼서 굉장히 망하게 된다. 폭망을 갖다가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음의 복리라는 것이 레버리지를 갖다가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공포스러운 그런 이야기로 오죠. 자,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음해복리라는 거에 대해서 다들 공포를 좀 가지게 됩니다. 이 레버리지를 갖다 3배짜리를 투자하시게 되면은 보통 그러게 되는데, 자, 이게 과연 음해복리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양해복리하고 음해복리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리란 무엇인가? 우선. 그리고 그 다음은 양의 복리와 음의 복리라는 것은 또 무엇인가? 그리고 레버리지 ETF가 액면 분할과 병합을 갖다 하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이것을 종합해서 FNGU는 도대체 왜 이놈의 FNGU는 도대체 왜 오르지 않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복리가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리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통계를 보니까 저하고선 거의 연령대가 비슷한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마 이 복리에 대해서 많이 아실 겁니다. 복리는, 자, 이자가 중복되어서 붙는다는 뜻이 바로 이 복리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 복리를 갖다 검색을 해보면은 이러한 공식이 나와서 뭐 미래가치, 현재가치, 이자율, 투자연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복리를 이해하는데, 복리는 주식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복리가 적용이 된다라고 그냥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자, 이런 공식 같은 거가 필요 없이 우리가 바로 이제 표를 갖다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에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자, 단리고 두 번째는 복리입니다. 자, 단리 같은 경우는 계약 원금의 이자만큼이 증가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표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한 원금이 있다고 하면은 10%의 단리로 100만 원을 갖다가 계약을 했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이 100만 원에 대해서 10%의 이자가 붙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자가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복리는 무엇인가? 복리는 자, 원금과 이전 이자의 합계에 대해서 이자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약 원금이 똑같이 100만 원에 10%의 복리가 붙는다고 하면은 이자는 10%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이렇게 붙는 형식이 아니라 이전 합계, 원금과 이자의 합계죠. 그것에 이자가 붙게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자, 계약 원금에서 붙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붙다 보니까 나중에 총 금액을 보게 되면은 자, 24개월을 돌렸을 때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게 되죠. 자, 3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3배. 자, 이게 복리입니다. 이거를 갖다 우리가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 보신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엑셀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건데, 보시게 되면 이제 똑같이 단리, 복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단리는 이 계약 원금에 대해서 10%의 이자가 붙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복리는, 자, 첫 번째 원금에 10%의 이자가 붙은 것에 그것에 10%의 이자가 붙고 다시 들어온 것에 10%의 이자가 자 이런 식으로 10%씩이 이자가 붙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 우리가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은 단리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단리로 해갖고 왔을 때는 동일한 이자가 붙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쭉 일정하게 가죠.
근데 오렌지색입니다. 복리를 갖다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단리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이자가 점점 이전 합계에 이자가 붙다 보니까 점점점 각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각도가 올라오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과값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복리를 갖다가 지금 24개월을 돌렸는데, 자, 48개월 이상을 갖다 더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각도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 점점점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수직에 가깝게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크게 그려보면은 자, 이런 식의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게 되는 거죠. 단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 갑니다. 근데 복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마어마한 각도를 갖다 그리면서 수직에 가깝게 올라가게 됩니다. 보통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양의 복리, 음의 복리를 갖다 얘기할 때, 자, 그러면 이제 양의 복리와 음의 복리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얘기를 해볼 때, 음의 복리를 갖다 자, 요런 식으로 해갖고 착각을 하셔서 이제 인터넷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많이 봤는데, 복리로 원금이 상승하는 것을 양의 복리라고 하시고, 복리로 원금이 하락하는 것을 음의 복리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복리로 원금이 상승하는 거는 플러스 복리입니다. 플러스 복리. 복리로 원금이 하락하는 거는 마이너스 복리입니다. 마이너스 복리.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이 표를 갖다 살펴보게 되면은, 자, 이거는 어떤 복리일까요? 이거는 플러스 복리입니다. 플러스 복리. 자, 이자가 증가하게 되는 플러스 복리입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복리는 어떤 것일까요? 마이너스 복리는 요 이자가 원금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이자만큼이 원금에서 차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또 마이너스 복리를 갖다가 자, 표를 만들어 봤는데 자, 표를 만들어 봤는데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요렇게 요걸 넣어둬야 되겠군요. 이게 지금 차트를 갖다가 이렇게 표를 갖다가 절대값을 갖다 해놓질 않아서 단리 같은 경우는 원금에 대해서 계속 10%만큼의 이자가 빠지다 보니까 자, 보시면은 바로 10개월이 됐을 때 금액이 0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0원이 됩니다. 그리고 11개월 차부터는 어떻게 되죠? 자, 마이너스가 됐죠?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여기서는. 자, 이게 단리로서 감소를 할 때를 갖다가 마이너스가 쳤을 때를 갖다가 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자, 여기가 기준선 0원인 선인데 자, 쭉 이렇게 내려오죠. 그렇다면 복리로 감소를 갖다 하게 되는 마이너스 복리가 적용되면 어떨까요? 마이너스 복리가 적용될 때는 원금 100만원에서 첫 번째에 10만원어치의 이자가 빠졌기 때문에 월 합계가 90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90의 10%, 그 다음에는 81만원의 10%, 72만 9천원의 10%. 자,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자가 어떻게 되나요? 이자가 처음에 나왔던 금액보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마이너스 복리가 적용될 때는 처음에는 크게 하락하는 것 같은데 점점 그래프가 완만한 선을 갖다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0을 향해서 가지만은 0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마이너스 복리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복리.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복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 양의 복리, 음의 복리라고 착각하는 것은 사실 플러스 복리와 마이너스 복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의 복리와 음의 복리는 어떤 것일까요? 자, 양의 복리는 원금이 일정 이상 올라가면 상승이 더 커지는 현상입니다. 상승이 더 커지는 현상. 자, 음의 복리는 원금이 일정 이하까지 하락을 하면은 상승이 느려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 요게 방금 전 표를 보시면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표에. 마이너스 복리 쪽은 이 양의 복리, 음의 복리를 갖다가 보실 때는 이 마이너스 복리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플러스 복리 쪽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쯤에다가, 중간쯤에다가 이렇게 선을 갖다 그어 봅니다. 그래서 요 위쪽을 증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상승폭이 더 커진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가 플러스 복리.
어느 정도 밑에서는 상승폭이 작다라고 했죠. 여기는 마이너스 복리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복리가 마이너스 복리가 아니라, 여기서 실수를 했네요, 제가. 자,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자, 여기가 양의 복리입니다. 양의 복리. 그리고 여기가 음의 복리. 자, 양의 복리는 포지티브, 음의 복리는 네거티브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하고는 다릅니다. 이게는 양과 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쯤에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자, 나스닥을 추종하는, 나스닥의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레버리지 ETF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ETF를 갖다가 ETF가 존재하죠. 근데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동일하게 나스닥 지수를 갖다가 추종을 하는데 각각 가격이 다릅니다. 자, 하나는 50불짜리고 하나는 200불짜리입니다. 200불짜리. 자, 이 두 개는 같게 상승을 할까요? 나스닥이 60%를 갖다가 상승했다고 쳤을 때, 자, 얘네들의 상승은 어떨까요? 동일하게 상승을 할까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같게 상승을 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먼저 한번 살펴보고선 넘어갈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 금액을 갖다가 이렇게 산정을 하기 전에 일단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갖다가 이제 우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상승장과 하락장을 갖다가 한번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상승장이라는 것은, 자, 월화수목 금 해서 일주일에 5일이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아니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해서 플러스의 날이 자, 마이너스의 날보다 많게 되면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락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월화수목 금으로 나눴을 때,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이렇게 된다거나,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거나,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해서 마이너스의 날이 플러스가 된 날보다 많으면, 자, 우리는 이것을 하락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갖고 일단 3일 이상이, 플러스 상승장은 3일 이상이 오르게 되면은 상승장이라고 부르고, 자, 하락장은 3일 이상이, 일주일 중에 3일 이상이 내리면 하락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쪽은 상승장으로 해서 60일 동안 반복되도록 하고, 한쪽은 하락장으로 만들어서 60일 동안 반복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 50과 200불, 50불과 200불을 갖다 놔두고,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갖다가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플러스 복리와 마이너스 복리가 적용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60일 동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실제로 지수 같은 경우는 60%를 갖다 상승을 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60%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금액은 69%, 플러스 69%씩을 갖다 기록을 했죠. 자, 동일하게 69%가 올랐습니다. 근데 금액을 보시면은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을 보시면은 50불인 데는, 자, 이만큼이 올랐죠. 34.56불 만큼이 올랐고, 200불인 쪽은 138.23불 만큼이 올랐습니다. 금액이 달라졌죠. 자, 여기는 같습니다. 자, 조금 작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같습니다. 근데 실제 오른 금액은 차이가 생기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복리 쪽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복리 쪽 역시 50불하고 200불을 나눴을 때 50불 쪽은 둘 다 수익률 부분은 똑같이 마이너스 49%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된 금액은 다르죠? 자, 얘는 같은데
얘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왜 우리가 먼저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은, 동일한 수익률과 손실률, 동일한 수익률, 자, 동일하죠? 수익률과 동일한 손실률을 갖다 기록하고 있을 때, 주가가 높게 되면 주당 더 많은 수익과 손실을 갖다가 기록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갖다 표를 갖다가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200불에서 출발하는 녀석과 50불에서 출발하는 녀석이 이렇게 각각이 있는데, 자, 보시게 되면은 얘의 각도는 이 정도인데 얘의 각도는 그보다 훨씬 큰 상승 각도를 가지게 되죠. 자, 각도가 다르게 됩니다. 금액이 다르게 되면은 상승할 때 각도가 다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락을 할 때는 어땠을까요? 하락을 할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을 할 때도 금액이 큰 쪽이 각도가 하락을 하는 각도가 훨씬 큽니다. 금액이 작은 쪽은 하락을 하는 쪽은 훨씬 작고요. 자, 수익률이 똑같다라고 해도 금액대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의 각도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양해복리와 음해복리 쪽으로 해갖고 적용이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래서 두 개를 갖다 추가의 표를 갖다 만들었습니다. 한쪽은 자, 요쪽 양해복리가 적용되는 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 복리가 적용돼서 올라간 애를 한 번 더 올려보냈습니다. 자, 이런 경우고, 음해복리가 적용된 쪽은 어떻게 됐냐면은, 자, 요 마이너스 복리로 해서 하락한 애를 다시 반등을 시켜서 이렇게 올려보는 것을 갖다 해본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자, 상승을 시킨 쪽은 당연히 이만큼이 올랐죠. 자, 상승을 시킨 쪽은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더 올라갔습니다. 근데 하락을 한 쪽은, 자, 하락을 했다 반등을 시킨 쪽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원금으로 돌아왔나요? 원금으로 돌아오질 못했죠? 얘가. 자, 여기가 보시게 되면은, 자, 50불, 200불에서 출발을 했는데 원금으로 돌아오지를 갖다 못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상승한 쪽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토탈로 따지게 되면은 50에서 출발한 애들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93불이 올랐고, 200불에서 출발한 애들은 372불이 올랐습니다. 이 둘의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격차가 이 정도였다고 하면은 이쪽에 와서는 격차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날이 갈수록. 반면 반등을 했을 때는 원금 회복이 안 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120일 차까지 했는데 조금 더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프 같은 경우는 240일 차트를 갖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50달러와 200달러짜리가 동일하게 상승을 갖다가 양해복리를 갖다가 받아서 했을 때 어떤 변화가 벌어지느냐 하면은, 자, 어느 한 시점을 넘어서는 순간에 양해복리가 여기서 적용이 돼 가지고 상승의 폭이 훨씬 커지게 되죠. 자, 상승의 폭이 커졌다는 것은 이 격차가 훨씬 더 많이 나기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쪽 음해복리를 적용받아서 반등을 한 쪽은 어떨까요? 반등을 한 쪽은 방금 전 우리가 차트에서 알아본 것 같이,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똑같이 120일 동안 하락을 하고 다시 120일 동안 상승을 했는데, 자, 요만큼을 따라잡지 못했죠.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은 간단합니다. 자, 얘는 200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120일간의 하락을 갖다 했을 때, 자, 50불이 됐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애가 요 금액으로 내려와 버리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니까, 자, 이 위치에서 상승을 하게 되는 이 각도가 요 각도가 된 겁니다. 이 각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된 겁니다. 원래대로라고 하면 여기에서 올라갔다라고 치면은 각도가 훨씬 더 큰 각도로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50불이다 보니까 각도가 훨씬 더 작은 각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얘가. 그래서 회복을 못하게 되죠. 자, 보시게 되면은 잘랐을 때 이 위쪽 부분이 양해복리고 이 아래쪽 부분이 음해복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금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게 될 때는, 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됩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승의 각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대가 가지는 상승의 각도를 가지다 보니까 자, 원금 회복까지 동일한 날짜만큼 상승을 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살펴본 자, 음의 복리와 양의 복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액면 분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 좀 해봐야 됩니다. 자, 음의 복리하고 양의 복리를 얘기를 하는데 왜 액면 분할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자, 전에 한번 이 TQQQ와 뭐 FNGO, 속슬 같은 그 경우에 액면 분할을 갖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거기에서 이제 설명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 하지를 못했는데 자, 얘들 같은 경우가 이제 액면 분할을 갖다 왜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얘는 이제 나스닥 100을 갖다 3배로 추종을 하는 TQQQ인데, TQQQ는 2010년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2012년을 포함해서 총 5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고 3년 후인 12년에 첫 번째 액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2년 후인 14년에 하고, 자, 3년 후인 17년에 하고, 자, 1년 후인 18년에 하고, 다시 3년 후인 올해 1월 달에 하게 됩니다. 여기 12년 자료 같은 경우는 없는데 14년 자료를 보게 되면은 액면 분할을 한 금액대가 120에서 130불대 사이에 들어왔을 때 자,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1대2 액분을 해서 50에서 자, 60불대로 가격을 낮춰 놓습니다. 대신에 주식은 2배가 되었죠. 자, 17년에는 어떻게 했냐? 17년에는 130에서 자, 140에 합니다. 그래서 금액을 어떻게 낮췄느냐 하면은 70에서 80불대로 맞춰 놓습니다. 그러면 18년은 어떻게 했냐? 18년은 160에서 180 사이에 합니다. 그리고 금액대는 다시 50에서 60대로 맞춰 놓죠. 그리고 올해 한 이거는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 180에서 원래 시작을 했는데 실제로 액면 분할이 이루어진 거는 200불대에서 액면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금액은 자, 원래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90불대에 맞추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0불에 맞춰졌습니다. 이게 100불에서 110불대에 금액이 맞춰지게 됩니다.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아실 텐데, 조금 이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벌써 아시게 될 겁니다. 자, TQQQ를 갖다 운영하는 운용사 같은 경우는 액면 분할을 갖다가 몇 차례 테스트를 한 겁니다. 이게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액면 분할을 갖다가 어느 정도 금액에서 감당을 갖다가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양해복리에 자, 이렇게 해서 이 양해복리 구간에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운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앞서서 ETF런하고 펀드런을 갖다 설명드릴 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 레버리지 상품 같은 건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만약에 변동성 때문에 이런 상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생겼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시점에 매도를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죠. 매도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돈을 받습니다. 운용사가 우리에게 입금을 해주죠. 근데 운용사는 버퍼로서 가지고 있는 이제 현금들이 있는데, 현금이 있습니다. 이 현금을 우리한테 일단 지급을 하고 그 후에 자산을 매각해 가지고선 돈을 채워 넣습니다. 근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자, 우리는 이 시점에 팔았는데 자산을 매각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되게 되면은 자, 이만큼 운용사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것.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손실을 입게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운용사 입장에서는 너무 이 변동성이 커지는 양해복리 구간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 안 되게 이 주식가를 갖다 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변화는 요 정도 점에서 어느 한 점을 정해서 자기들이 액면 분할을 해서 가격을 갖다 강제로 낮춰줘야 됩니다. 자, 낮춰주는 이유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죠.
금액대가 낮아지게 되면은 상승하는 각도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용을 해갖고선 그렇게 하는 건데, 처음에는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금액을 갖다가 윗금액을 갖다가 120에서 130 정도를 잡고 밑으로에는 50에서 60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괜찮다 싶으니까 130에서 140으로 한번 올려보고 밑에 금액도 70에서 80으로 한번 내려본 거죠. 그 다음에는 160에서 180을 했는데, 자, 아래쪽 금액을, 자, 여기에서는 1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 아래쪽으로 액면 분할하는 금액을 1대3을 해서 50, 60, 자, 요 정도 금액까지 내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리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기가 없어지는 거죠. 너무 금액대가 내려가니까 인기가 없어졌죠. 그래서 자, 요 정도 금액대까지 올려서 한번 8, 90 정도가 되게 하려고 했는데, 자, 200을 갖다가 넘어가면서 100불대까지 낮아지게 되는, 100불대까지 사실 올라온 거죠. 사실은 원래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8, 90선에서 아마 이거를 갖다 끝내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요 정도 금액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갖다 우리가 이제 표로 해갖고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가 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자, 여기를 갖다가 양해복리와 음해복리가 나눠지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자, 처음에는 자, 요 정도 구간에 걸쳐 가지고선 금액을 갖다가 한번 설정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 그런데 그 다음에는 요 정도로 한번 올려본 거죠. 그래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 이번에는 금액대의 폭을 갖다가 한번 이렇게 늘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인기가 없으니까 이거를 다시, 자, 요렇게까지 끌어올려 본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 안에서 액면 분할이라는 걸 하면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변동성, 양해복리를 감당할 수 있는 위치를 갖다가 계속 찾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TQQQ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레버리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품은 뭘까요? 지금 많은 분들이 물려 계신 바로 그 주식입니다. 이제 빵을 3배로 추종하는 ETN인 FNGU 같은 경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FNGU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자, FNGU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2018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올해 2월 12일에 첫 번째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액면 분할을 좀 타이밍을 놓쳐서, 자, 300에서 액면 분할을 했던 한 타이밍 자체가 좀 놓치게 돼 갖고 300에서 400불대의 액면 분할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400을 갖다 노렸냐? 아닙니다. 원래는 300불대의 액면 분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순식간에 돈이 정말 눈 깜짝하는 사이에 400불까지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10대1 액면 분할을 갖다가 해버려 갖고 40불대로 낮춰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액면 분할을 갖다가 막 했을 때, 자, 여기가 42, 43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금액은 10대 1이기 때문에 420과 430까지 올라갔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2월 달에, 2월 초입니다.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TQQQ와 FNGU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성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비중은 좀 다르지요. 비중은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거, 상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양쪽은 그래프가 비슷한 각도로 항상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좀 문제가 좀 있다는 걸 갖다 좀 느끼실 겁니다. 이제 자, 이거는 지금 현재 TQQQ입니다. TQQQ 같은 경우는 작년 코로나장에서 내려왔죠. 내려온 상태에서 상승을 할 때, 자, 일정한 각도를 갖다가 이루고선 상승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FNGU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요? FNGU 같은 경우는, 자, 요거를 코로나장 때로 해갖고 1년만, 이렇게 해갖고 코로나장 때로 이렇게 맞춰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여기로 해갖고 각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야 됩니다. 얘가. 자, 이 각도를 유지하고. 근데, 자, 2021년. 자, 올해로 넘어오는 요 순간에, 요렇게 튀는 녀석이 생기죠? 자, 얘가 왜곡이 생겨버린 겁니다. 자, 왜곡. 왜? 양해복리가
강하게 여기서 작동을 해버린 겁니다. 왜 양해복리가 작동을 했을까요? 요쯤에서 해서 한 번은 끊고 넘어갔어야 됩니다. 액면 분할을 해서. 근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자, 이 위치에서 과도하게 튀어오르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때쯤의 날짜를 보게 되면은 자,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초까지입니다. 액면 분할이 벌어지기 전까지. 자, 이 시점에 갖고 많은 분들이 TQQQ보다도 수익률이 높은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 있다 하면서 이 FNGU를 갖다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갖고 들어가게 만드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올라오게 되는데, 자, 요 시기에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도 이제, 실수를 갖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들어가는 기간들을 보니까, 자, 요 시기, 작년 말에 들어갔더라고요. 작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들어가셨거나 아니면 그 전에 들어가셨는데, 자, 그 이전에 들어가거나 늦어도 이쯤에 들어갔죠. 근데 이게 막상 여러분들한테 추천이 된 시기는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초까지입니다. 하필이면은 이렇게 튀어오르는.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자, 이게 이렇게 정상적인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갔어야 되는데 자, 양해복리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자, 이 지점부터 자, 걸리다 보니까 그래프를 마우스로 그리기가 굉장히 힘드네요. 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자, 요런 문제가 여기서 발생을 해 버리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들 사시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FNGU 같은 경우는 2021년 1월까지 TQQ와 비교해서 수익률이 과도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20년 코로나 시기에 액면 분할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과도한 양해복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근데 하필 요 시기에 사신 분들이 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고가 회복이 빠르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고가 회복이 자 6개월 차트 보시면은 자 이렇게 올라왔다가 지금 못 올라오겠죠. 자 1년 차트로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전고가를 갖다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이유는 3월 큰 조정장으로 해서 음해복리가 적용이 됐는데 하필이면은 그 시기에 액면 분할을 갖다 해버리는 바람에 주가 상승 능력이 떨어진 겁니다. 즉 양해복리가 현재 적용이 안 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 갖고 요 구간에 빠져버리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원래대로 하게 되면은 자 FNGU 같은 경우 430이었죠. 근데 얘를 갖다가 주가를 낮춰서 43불짜리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43불짜리로 자 43불짜리로 만들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죠? 자 올라가는 각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 각도가 나오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도 TQQQ와 동일하게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도 얘는 전고가 근처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FNGU하고 지금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한 주식이 있는데 쏙슬입니다.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는 쏙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쏙슬 같은 경우도 코로나 하락과 조정장 하락해갖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액면 분할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어디까지 얘들이 올라왔냐 하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500에서 600불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이게 정말 순식간에 여기를 갖다가 뚫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한 400불을 넘어갔을 때부터 자 600불 올라올 때까지가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갔더니 어떻게 했죠? 1대 15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액면 분할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630불대를 갖다가 30불대로 낮춰버리게 됩니다. 이게 자 쏙슬 같은 경우는 지금 FNGU보다도 더 심하게 액면 분할을 해서 낮췄죠. 근데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가 어떤가요? 주가가 전고가는 일단 한번 거의 99% 회복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다시 못 올라오고 있지만은 일단 한 차례 회복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FNGU와는 다르죠. 그래서 쏙슬은 도대체 FNGU와 왜 다를까요? 자 여기까지는 FNGU와 동일합니다.
FNGU가. 그런데 차이가 존재합니다. 뭐냐 하면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회와 미국의 인프라 투자 정책이 나왔죠. 둘 다 정책적인 게 다른 정책적인 게 나와버리게 되는 겁니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정책의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속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 전고가 회복의 기회가 있었지만은 FNGU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자, 음해복리 구간에 걸려 가지고 자, 이런 음해복리 구간에 자, 액면 분할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걸려 가지고 상승 여력을 갖다가 지금 현재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얘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갖다 살펴봤을 때 복리가 적용되는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그런 팁 같은 경우로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복리는 사실 모든 주식에 동일하게 복리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행 예금은 단리지만은 주식은 다 복리입니다. 근데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크죠. 이 복리가 3배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복리에 대해서는 딱 정해져 있는 항상 모든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하던 게 있습니다. 복리는 나중에 진입한 사람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에게 더 많은 부를 누릴 가능성을 준다. 자, 이런 이야기가 원래 복리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음해복리에서 탈출하는 최고의 전략은 추매다. 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왜 이게 추매가 되는가 하면은, 이 추매 전략을 갖다 왜 이렇게 우리가 레버리지 같은 데서 써야 되는지 이거 아시면은 되게 간단한 걸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200불짜리가 50불까지 하락을 했죠. 근데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해서, 자, 50불짜리 주식이 100불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 하면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75%가 하락을 했죠. 근데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서, 자,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 50%로 만들어 버린다. 마이너스 50%죠.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상승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자, 얘는 이쯤에서 전고가 회복이 될 텐데 얘는 이쯤에 전고가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회복하는 기간을 당겨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자, 하락이 마이너스 75인데 하락을 마이너스 50%로 만들어 주면서 이 전고가 회복의 기간을 앞으로 당겨주게 되는 거. 자, 이게 추매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해복리에서 탈출하는 최고의 전략은 추매다 해서 자, 요 두 가지를 갖다가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TQQQ 같은 경우는 언제 진입을 갖다 해야 되냐. 항상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이제 제가 제일 보기 싫은 분들 중에 한 분인데 얼마에 아가리 쩍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갖다가 할 용기가 없으신 건지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만 구경만 하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가리 쩍을 갖다 계속 하시더라고. 그러시는데 떨어질 만큼 떨어지면은 다시 오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수를 조정하는 거는 계속 다시 오르게 되는데 TQQQ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최근에 액면 분할을 한 게 100불이죠. 그래서 100불 이하로 사시게 되면은 지수라는 거는 계속 어떻게 상승을 하기 때문에 100불 밑으로 99불 이하겠죠. 99불 이하로 갔다가 사시게 되면은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가 상승을 해서 돈을 먹을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가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160에서 200불 사이가 되면은 액면 분할을 갖다 또 액분을 할 겁니다. 자, 액분을 갖다가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이 가격도 중요한데 우리가 몇 주를 갖다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몇 주를 소유하고 있는가도 중요한데 액면 분할을 해갖고 우리의 주식수가 2배로 아마 변할 겁니다. TQQQ 같은 상품 같은 경우가 이런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TQQQ 같은 경우는 지난 10년 동안 5번을 갖다가 액분을 했죠. 5번의 액분을 했죠. 자, 우리가 앞으로도 5번의 액분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 계산을 한다고 해도 10배 이상, 처음에 우리가 한 주를 가지고 있다면은 10주가 되는 거고, 우리가 100주를 매수했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1000주를 갖다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수가 늘어나고 계속해서, 주식의 주가는 80에서 200불 사이를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액면 분할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액면 분할하고 이게 반복이 될 겁니다. 반복이 되면서 계속 이 상태가 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레버리지 같은 거, TQQ 같은 3배짜리는 그것 때문에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는 자,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딱 샀던 시점에서 마이너스가 계속 내려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사람들이 굉장히 다시 올라갈 거는 알지만은 가슴이 아프죠.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경제 위기 때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인 조정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가 투자 원금의 2배가 되면은 마이너스 수익률이 될 가능성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희한하게도.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투자 원금의 2배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일반적인 조정장에서는 마이너스로 절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느 정도가 지나면은 원금의 2배가 될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과거 테스트 같은 걸 백테스팅 같은 경우를 갖다 보게 된다라고 해도 2배 정도가 어느 정도 지나는지를 알 수가 있고 우리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를 돌려볼 수도 있는데 몬칼 같은 경우는 과거 데이터가 이제 10년 이상의 DB가 좀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오랜 역사가 되지 않은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몬칼 같은 경우 몬테카를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돌려볼 수가 없는데 이런 거를 위해 갖고 이제 간단하게 계산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제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복리 이율로 원금이 2배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공식인데 되게 간단합니다. 왜 72의 법칙이냐 하면은 72를 이 이자로 해가지고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나오는 답이 원금의 2배가 되는 연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연이자가 4%일 때는 71을 4로 나누면 18이 나오죠. 18년이 걸리는 겁니다. 연이자 10%일 때는 71을 10으로 나누면은 7.2년. 그래서 7에서 8년 정도가 되면은 8년차 정도가 되면은 2배가 된다. 이러고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TQQQ 같은 경우는 연평균 수익률이 20%, QQQ 한 배짜리죠. 그 다음에 3배짜리인 TQQQ는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57.52%가 나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QQQ는 3.59년에서 올림을 해서 4년차, 그 다음에 TQQQ는 1.25년에서 올림을 해서 2년차가 이렇게 나온 것을 이 계산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맞나를 갖다 한번 살펴봤더니 QQQ인데, 자, 얘는 QQQ입니다. 이제 얘는 QQQ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보니까, 자, 이쯤 해갖고, 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정도가 됐을 때, 자, 원금의 2배 이상으로 점프를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자, 얘가 TQQQ입니다. 얘가 TQQQ인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처음에 만불에서 시작해서 1년차, 2년차 정도가 넘어갈 때 2년차 때가 됐을 때 해갖고 원금의 2배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도 2년에서 3년차 정도를 넘어갈 때 하위 10분위를 갖다 제외하면 전부 다 이제 하위 25분위까지 해갖고서 원금의 2배가 넘어가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버리지 상품을 갖다 투자했을 때는 보통 이제 제가 항상 처음에 1, 2년이 항상 가장 힘들다고 했죠. 이 변동성 때문에 처음에 1, 2년 같은 건 원금의 밑으로 마이너스가 좀 나올 수가 있는데 2년차나 3년차 정도를 지나가게 되면은 어지간한 조정장에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지지가 않고 계속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양의 복리란 무엇인가, 양의 복리가 어떻게 되고 레버리지 ETF가 액면 분할을 갖다 하는 이유, 그 다음에 FNG가 왜 안 오르는지, 자, 여기까지 한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원래는 녹화를 갖다 했었는데 얘가 영상 파일이 날라갔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다시 아침에 재녹화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